a부터 a 플러스 3까지 범위에서 그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로 블록 잡으면 대칭축이 3이에요. 그러면 대칭축이 3이 되게 하는 그 식은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9죠. 완전 제곱식은. 동의하세요? 근데 거기 지금 10이니까 플러스 1 필요하죠. 그럼 최소값이 1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15분 안에 풀 수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모든 거 있지. 그런 스킬이나 스타일에 있는 거 다 적용하면 진짜 10분 안에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4점짜리를 잘 풀려면 느긋하게 풀면 안 된다니까요. 시간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됐어요? 이거야. 그럼 당연히 최소값이 5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여기가 5인 거야. 맞나요? 그럼 여기 간격이 4라고. 맞니? 너네 다 알잖아. 여기 길이가 그럼 2고 1이가 2라는 거 알잖아. 근데 그거 안 하잖아. 알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넌 했겠죠. 근데 누구는 대부분 안 한다고요. 넌 했어요. 잘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럼 여기가 5고 얘가 1입니다. 됐어요? 네. 괜찮죠? 근데 a부터 a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a 플러스 3인 거고요. 얘가 a인 거라고요. 맞나요? 이렇게 하고 끝내야죠. x에 대한 연립 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선을 당연히 그릴 수밖에 없겠고 6을 기점으로 3을 더하고 3을 빼는 겁니다. 나 그렇게 1차 부등식 해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나요? 그럼 당연히 얘는 좀 정교하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정교하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지금 이걸 하는 거는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아래에 있는 친구도 사이값을 갖는 친구일 텐데 그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걔 인수분해 하시면 a 3a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a x 3a 플러스 1 이런 범위를 갖거나 아니면 얘가 음수라고 한다면 반대로 갈 수도 있는데 보기를 봤더니 다 양수고 자연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일 수밖에 없다고. 보기가 다 지금 플러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 되시겠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실제로 한번 1 한번 넣어보세요. 1을 넣어볼게요. 그럼 1부터 4까지죠. 그럼 여기에 개수가 몇 개 있어요? 안에 있는 게. 2개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일 작은 a 값을 넣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2개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3, 4 이렇게 2개거나 또는 8, 9 이렇게 2개거나 이거밖에 없다고요. 인정해요? 그럼 너의 경계가 4라는 친구는 3a 플러스 1이 되면 되겠고 이런 상황이겠죠. 또는 8, 9 이렇게 된다면 8이라는 친구는 a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러고 끝내야 된다고요. 이것도 뭐 예쁘게 풀지 말고 빨리 그냥 머리로 계산하고 x는 a는 1 얘는 a는 8 둘이 더하면 9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널널하게 산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알았죠? 생각을 빠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손을 막 이렇게 빨리 풀려는 게 아니야. 머리를 빨리 굴리라는 거야. 넘어갑니다. 16번입니다.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를 봤더니 뭐 그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f2는 7이고 아니 p죠. p는 7이고 p3은 7이다. 이렇게 쓸게요. 합 아니에요? 아 미안해. 합이구나. 됐나요? 여기까지? 다음 나라는 조건을 가본다면 뭐 불안하니까 검산식 써도 되고요. px라는 그 친구는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은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2, x 빼기 3이고 이거 쓰면서 아 위에 있는 요 숫자랑 요 숫자가 지금 겹치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몫이 qx라고 땡기고 나머지가 rx라고 가실 수가 있어. 아,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R2, R3를 더한 친구가 7이라는 거구나 이런 얘기예요. 맞나요? 그런데 차수로 확인하면 얘가 2차니까 당연히 얘는 1차 이하야. 그럼 제가 중간고사 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1차 함수 이하 또는 상수함수니까 이건 직선이라고. 맞죠? 저 그냥 1차 함수로 바라보는 거야, 마인드를. 그러면 거기서 또 뭐라고 돼 있냐면 R1 빼기 R2는 5라고 했어. 1이 어딘가 있을 거야. 우리는 RX라는 함수를 관찰할 거야. RX라는 함수를 관찰할 거라고. 듣고 있지? RX라는 함수를 관찰할 건데 RX는 1차 함수라고. 근데 R1 빼기 R2가 5래. 그럼 R1이 더 크다라는 거 아니니, 숫자가? R2가 더 작다라는 거 아니니? 그럼 직선이니까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 아닌가요? 인정하세요? 근데 요만큼의 간격이 1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5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직선인 거 아니에요? 듣고 있어요? 그리고 3을 가볼게요. 이 기울기가 혹시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직선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길이가 역시나 똑같이 5가 되실 거라고요. 근데 P2 더하기 P3, 다시 말하면 얘가 R2고 얘가 R3일 거야. 얘가 7이야. 그 소리는 뭐야? 너의 함수값이랑 너의 함수값을 더한 친구가 7이라는 건데 그 간격이 5 차이지. 이거 생각이 안 나나요,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다. 얘가 1이고 얘가 6이고 이게 11이죠. 답은 11이에요. 그래서 R1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직선이잖아요. 직선이고 얘기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중간고사 대비할 때 다 그렇게 받아보자고 했잖아요. 됐지? 벌써 3문제 풀었어요. 4점짜리 3문제 먼저 맞췄다고요, 지금. 17번 갑니다.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한 거 지금. 별로 안 걸린다니까요, 생각보다. 갑니다. 17번이에요. 아, 이게 좀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수학 실력이긴 합니다. 한번 가볼게. 세 다항식 그거를 최고차의 개수 1인 2차 다항식 px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r, 2r, 3r이래. 아, 무서운데? 처음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써있는 그 다항식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계속 반복하기가 귀찮으니까 첫 번째 그 다항식 AX라고 가정할게요. 두 번째 다항식 BX라고 가정할게요. 세 번째 다항식 CX라고 가정할게요. 그거 계속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럼 잠깐 하나만 써볼게요, 내가. AX라는 친구를 뭘로 나누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1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때 나머지가 뭐라고? RX라고 해볼게. 이해시켜야 되니까 할게 그냥 다. 그 다음 BX라는 친구를 P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2X가 되겠고 나머지가 ERX라고 할게. CX라는 그 친구는 P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3X고 나머지가 3RX라고 할게. 이거야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요리하는 게 좋을까인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어떤 친구를 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고 이런 게 좋아요? 아니면은 어떤 친구를 뭘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끝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거가 당연히 좋은 거 맞나요? 최대한 이거 없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혹시 이 문제 봤을 때도 이게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드셔야 됩니다. 이걸 빨리 없애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없애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왜 이게 더 깔끔하고 이게 더 좋아요? 나눠야 될까? 이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너가 인수분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인수분해를 못 하잖아요. 이쪽으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죠? 지저분하다고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뒤에 있는 RX, 2RX, 3RX를 죽이고 싶어요. 저 친구를 죽이고 싶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뭔가 2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2를 곱하고 여기에다 2를 곱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랑 빼시면 여기 지워지겠죠. 그러면 2AX 빼기 BX는 PX로 묶여지겠죠. 어차피 이 친구들은 내가 만든 친구야. 납득하? 다음 이 친구랑 이 친구에서 이거 죽이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이 친구는 빼시면 나와요. 자,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정리할게요. 그 문제를 보고 수학을 좀 치는 친구들은 이렇게 쓸 거라고요. AX에다가 2배한 다음에 마이너스 BX는 PX 뭐 이렇게.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 3AX 빼기 CX는 PX 뭐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식 두 줄을 쓰고 싶다라는 감정이 필요해요. 알았어요? 그때 우리 뭐 구하는 거죠? PX 구하는 거예요. PX 구해서 거기다가 3 대입하는 거라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잡한 식이었던 거 있잖아요. 그 친구를 2배 한 다음에 이거 빼시고 3배 한 다음에 그거 빼셔서 정리하시면 완벽한 어떤 식 나오고 완벽한 어떤 식 나와요. 근데 여기에도 PX라는 친구가 있고 여기도 PX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너랑 너의 무슨 인수? 공통인수가 되는 친구가 답이 되겠고, 아까 몇 차식이라고 했죠? 2차식.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식으로 공통인 인수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소에 우리가 막 뭔가를 외워서 푼다거나 뭘 한다거나 그런 유연함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유연함이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 2를 곱한 다음에 이거 빼시면 보세요. 얘는 2x의 세제곱이고 거기다 2를 곱하면 4x의 세제곱, 거기서 3x의 세제곱을 빼면 당연히 이 친구는 x의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될 거고, 여기도 보시면 2x의 세제곱에다 3 곱하시면 6x의 세제곱이고 거기다가 5x의 세제곱을 빼시면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가 될 거라고요. 걔 잘 계산하시고, 잘 계산을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씩 나왔고 얘 인수분해하고 얘 인수분해한다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 공통인수 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납득가요? 그거 실제로 계산하시면 x 플러스 1, x 빼기 2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인원 인수 2개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해주고 싶은 생각 없고 그걸 집에 가서 열심히 하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풀었죠? 복습이라는 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거를 그냥 풀어서 답 내는 게 복습이 아니라 일단 1번, 왜 난 이런 생각을 못할까? 이거에 대한 반성.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일단 반성 한번 세려주고, 반성해서 뭐 때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윤구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신 보러 가셔서 처음 보는 문제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 여러분들이 유연함을 키우지 못하면 1등급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1등급을 받으면 안 돼요.
원래 그래요. 당연히 그런 수순이잖아요. 내신도 똑같다고요. 그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아무튼 그래. 18번 갈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고요. 두 번째 줄에 BF의 길이와 CG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정사각형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멘트는. 그래서 일단은 정사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정삼각형의 일부를 제가 그릴게요. 그때 이만큼의 한 변의 길이가 1로 잡혀 있다고요. 2죠. 2인데 이제 절반 길이가 1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만큼을 그냥 t라고 세팅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는 1 빼기 t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각이 60도예요. 정삼각형은 얘가 60도라는 거 안 써줍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요 각도 60도고요. 이 각도 60도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60도가 떴어요. 그럼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1대 루트 3대 2라고요. 1대 루트 3대 2라고요. 중학교 나왔으면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가 t면은 이 길이는 루트 3t가 되겠고. 맞죠?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3, 1-t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더한 친구의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정삼각형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t 곱하기 루트 3t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즉 얘랑 그냥 곱한 거 쓰면 돼요. 이 부분의 넓이는 이제는 루트 3t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는요 2분의 루트 3 1-t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러한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t에 관한 2차식이죠? t에 관한 2차식이에요. 저 t에 관한 2차식을 풀어주시면 당연히 아래로 볼록인 그런 2차 함수가 나오겠고 대칭축 구하셔서 답 내시면 끝나요. 맞죠? 근데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t의 제곱 플러스 1-t의 제곱 이렇게 있었으면 이거 풀어헤치면은 안 되고 저 친구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기겠고 너의 대칭축은 뭐라고 했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값,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값의 평균.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알았죠? 당연히 그거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을 텐데 얘는 지금 달라요. 달라요. 맞아? 그럼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칠 거예요. 그럼 가르치면 이제 또 까먹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가르쳐주면 나만 신나하고요. 여러분들은 안 한다니까요. 난 점수를 지금 올려드리려고 하고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걸 말씀드려도 안 한다니까요. 너무 답답해요, 진짜로. M1하고 MS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M1은 안 하는 거고요. MS는 해요. 여러분들 M1 같아요. 가볼게요.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 루트 3 좀 지저분하니까 루트 3으로 빼볼게요. 그러면은 t제곱이고 2분의 1 1 빼기 t의 전체 제곱이라고요.
알았죠? 그때 여기 앞에 개수는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인 거 보이세요?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친구, 얘가 0이 되게 하는 친구를 먼저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됐나요? 아까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가 똑같을 때 1, 1이면 뭐라고요? 정가운데라고요. 근데 지금 얘는 1을 갖고 있고 얘는 2분의 1을 갖고 있잖아요. 맞나요?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이거 지금? 2대 1이지. 그러면 얘로 인해서 시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평균이 돼야 돼. 그럼 여기가 2 먹고 얘를 1 먹었으니까 얘가 2를 먹고 얘가 1을 먹어야 돼. 그래야 이제 평형이 이루어질 거야. 알겠죠? 그런 느낌이야. 다시 갈게요. 얘가 2 먹고 얘가 1 먹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2 먹고 얘가 1 먹어야 돼. 얘가 2를 먹고 얘가 1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최소값은 3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그럼 얼마나 이득이에요? 저거 전개 안 하고 3분의 1인 걸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을 대입하시고 여기다 3분의 1을 대입하시면 끝난다니까요. 알겠어요? 자, 이것도 볼게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고 이걸 대입하면 또 허수예요. 보세요. 이걸 이렇게 그려놨죠? 그러면은 이 그림 이용하면 되게 좋아요. 여기다가 3분의 1 대입했다는 소리는 이 길이에요. 알겠나요? 여기다 3분의 1 대입했다는 소리는 요 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여기다가 3분의 1 대입한 친구, 이 길이의 제곱이니까 일단 9분의 1 쓰면 되고요. 이 친구는 여기다가 9분의 4를 쓰시면 돼요. 알겠나요? 이걸 복습하고요. 이 상황이 비슷하게 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춰서 그 쾌감을 잡으셔야 돼요. 남들은 저 친구를 전개하고 지랄 쌈을 싸고 있을 때 너는 그냥 이거 보고서 3분의 1 때 최소겠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득이냐고요. 고개나만 까딱까딱 거리지 말고 제발 머리로 제발 인지해 주기 바래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정말로 90점대 이상인 애들이 이런 걸 쓰고요. 그 아래 애들이 이걸 죽어도 안 써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왜냐면 80점대, 70점대 애들이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듣고 있나요? 걔네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왜냐면 걔네들이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위에 애들은 쓰고요. 아래 애들은 안 써요. 되게 이상해요. 넘어갑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19번이요.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에 2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t일 때랑 t일 때가 있어요. 그때 너의 y좌표 t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요 점의 좌표가 a라는 점이고 이 점의 좌표가 b라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점 CD를 꼭지점으로 갖는 정사각형 보셨나요? 정사각형 AB, AC, DB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서 이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정사각형을 세팅하시면 이런 사각형이겠네요. 일단 표현한다면? 그럼 여기가 C가 되고 얘가 D가 되는 거겠죠. 이런 분위기라고요. 문제 자체가 그림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문제를 읽으면 알겠지? 문제를 읽으면 저렇게 된대. 괜찮아요? 이렇게 되셨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삼각형 AOB라는 넓이 요런 삼각형의 넓이와 삼각형 COD라고 하는 이런 삼각형의
넓이의 b가 5대 1이라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지금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높이의 b가 5대 1이란 소리예요. 근데 지금 그림이 병신이죠? 아니 어쩔 수 없죠. 내가 만든 그림인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막 수정이에요 막. 그런 호수가 되면 안 되죠. 그냥 여기의 비율이 5대 맞죠? 저 길이랑 지금 똑같은 걸로 잡는 거야. 이게 1이라고요. 비율이. 저게 5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그냥 인지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지금 기분이 나빠요. 그럼 여기서 저 정사각형만 또 하나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기분이 나쁘면. 그럼 이렇게 그려볼게요. 5대 1이 되도록 만드시라고요. 그럼 이 정도로.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만드는 거 나쁘지 않은데 허수 인증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됐나요? 이런 분위기라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5대 1이라고요. 그럼 여기도 6칸 가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t거든요. 3칸이. 그러면 요 3칸이 t니까 이 한 칸당을 k라고 잡으시면 t는 3k라고 잡을게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5k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t제곱이에요. 납득하세요? 그럼 여기서 k는 3분의 t잖아. 맞니? k는 3분의 t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5t 쓰시면 되겠죠. k 자리에다가 3분의 1t 쓰시면. 맞아? 그럼 이 2차 방정식 푸시면 되는데 t는 당연히 0일 리가 없잖아. t는 당연히 0일 리가 없으니까 지워주시면은 t 값은 3분의 5가 나와. 근데 문제 봤더니 t라는 값이 여러 개 있나 봐. 그러니까 그런 멘트가 있지. 하나만 있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t값 하나 나왔어요. t값은 3분의 5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요 AOB라고 하는 이 삼각형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 C라는 점이랑 D라는 점은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 거란 말이에요. 다시 어차피 저건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니까 다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요런 이차함수가 있겠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C라는 점이랑 D라는 점이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안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정사각형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요 삼각형이 COD라는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AOB라고 하는 삼각형이 돼요. 그럼 여기서도 1대 5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 1, 이만큼의 길이가 4 하면 5대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때 여기가 정사각형이라고요. 그럼 지금 이것도 삐꾸니까 다시 우리가 이걸 이해했으니까 이런 정사각형을 만들어 드리면 이 정사각형 만들어 주시고 여기가 C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D라고 처리가 됐을 때 그때 요 친구랑 요 친구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원점이 되는 거겠고 그때 여기의 비율이 1대 4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고. 그래야 5대 1인가요? 5대 1이 되죠. 됐니?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4개 덩어리로 잡으시면 이 친구는 2t가 되고 요 길이는 t가 되고 그러면은 t는 2k 잡을게요. 2k라고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맞지? 요만큼의 길이 5k인가요? 5k라는 저 친구가
t제곱이죠. 라고 생각하시면 k라고 하는 저 값이 2분의 t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5t가 되겠고, 따라서 t는 2분의 5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더하신 게 답이에요. 20번이요. 이거 중요해요. 이번 내신에서. 요런 범위 있고 이런 범위 있대요. 두 정수 mn에 대하여 mx 빼기 3 써볼게요. 그냥 mx 빼기 3 x 플러스 m 0보다 커나 같다. 근데 이런 표현은 m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경계가 마이너스 m이랑 n분의 3이 있는데 누가 양수인지 누가 음수인지, 누가 왼쪽에 있고 누가 오른쪽에 있는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우리가 표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 m이 0보다 클 때랑 m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필요하시면. 다음 두 번째, x 빼기 n, x 빼기 3이라고 돼 있어. 이것도 사이값을 갖는데 n이라고 하는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 친구가 1일 때랑 2일 때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3일 때는 뭔가 말이 안 될 것 같고, 3이면 말이 안 되지. 아예 그냥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4, 5, 6, 7, 8, 9, 10 이렇게 될 때는 3이 더 작고 얘가 더 크다 이런 얘기야. 맞죠? 그럼 우리는 n이라는 친구가 만약에 2거나 3이거나 4면 안 된다라는 게 보여야 돼. 왜냐면 너랑 너의 공통 파트인 정수인 것의 개수가 한 개라고 했는데 n이 2라고 하거나 3이라고 하거나 4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 있는 정수가 없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n이 1일 때랑 5일 때랑 6일 때랑 7일 때랑 8일 때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n이 1이면 감정을 잡기 위해서 n이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 우리는 이 친구가 1이 되겠고 이 친구가 3이 되겠고 이런 범위를 가질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수인 게 딱 2만 있어야 될 것 같아. 정수인 게 딱 2만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친구를 끌고 가봤고 얘를 만족시키는 범위를 이렇게 잡았고요. 이 범위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2라는 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정수인 게 존재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이 부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한 개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2m 빼기 3 2 플러스 m 0보다 커나 같다. 맞아요? 얘를 만족하는 범위 잡아주시면요,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은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범위에 맞는 m값 잡아주시면, 정수 m값 잡아주시면 m이 될 수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다음 2, 3, 4, 5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n이 1일 때만 한 거야. 이런 건 어려워. 다시 말하지만 뭐 이런 건 틀려도 괜찮아. 두 번째, 당연히 n이 5일 때 해봐야지. n이 5일 때도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을 때니까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4밖에 없다고. 그럼 저 4라는 근이 요 부등식에 성립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뭔가를 풀어헤치는 게 아니라 x에다가 4를 대입하시면 4m 빼기 3, 그 다음에 m 플러스 4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m이 3보다 3분의 4인가? 4분의 3인가?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됐지?
따라서 우리는 m이 될 수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 친구는 1부터 1, 2, 3, 4, 5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여기는 7개가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 어려워. 쉽지 않아. 자, 이제 그러면 n이라고 하는 친구가 1일 때 2, 3, 4일 때는 안 되는 거 알았고 6부터 10까지 n이라는 친구가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할까요? 6, 그 다음에 10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여기가 3이 되겠고 여기가 5가 되겠고 아니 미안해 여기가 n이 되겠고 이런 범위를 갖고 있다고. 그럼 여기에 정수가 좀 많아. 이런 식으로. 맞죠? 이게 몇 개인지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n을 기준으로 좀 몇 개가 더 많이 생겨. 얘는 한 개밖에 안 생겼으니까 저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제는 저 부등식을 좀 푸셔야 될 것 같아. 이 부등식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m을 기준으로 나눠볼게. m의 범위, m이 0보다 클 때라고 가정해볼게. m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n분의 3이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m이라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사이 값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구나. 큰 작작이지.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m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n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괜찮죠? 그러면 m이 1부터 5까지잖아요. 자연수 m은 1부터 5까지라고. 그럼 1, 2, 3, 4, 5, 6, 1, 2, 3, 4, 5를 대입하시면 1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1.5, 3 대입하면 그런 식으로 되잖아. 그럼 여기는 요 숫자는 어차피 이게 3보다는 크고 m보다는 작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분위기야. 그러면은 요 범위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정수인 개수가 최소한 2개 이상이야. 그러면은 이 노란색과 하얀색의 공통된 부분이 한 개보다 더 큰 개수를 갖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아니야. 얘가 음수잖아. 얘가 음수야. 얘가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지. 이것 때문에 문제였구나. m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요 부등식이 미안해. mx 빼기 3 x 플러스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음수니까 처리됐을 때 식이 바뀌잖아. 그래서 아무튼 사이값 가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n분의 3 x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4가 있겠고 여기에 5가 있을 거야. n이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요 x가 마이너스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여기 파트는 반드시 4를 머금고 가야 돼. 즉 마이너스 m이라는 친구는 요 정도쯤에 있어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먹게 될 거야. 4라는 친구를. 그러면 마이너스 m이라는 숫자는 일단 등호 생각하지 않고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을 거고요. 얘가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4를 머금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등호 잡을게요. 하지만 마이너스 m이라는 친구가 5가 돼버리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등호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m 값은 마이너스 4 하나로 유일합니다. 그럼 m이 마이너스 4라고 하시면 n이 되게 하는 친구는 6, 7, 8, 9, 10 이렇게 되니까 5개가 되고요. 그래서 너의 상황에서는 순서상이 5개가 된다. 그래서 8개, 7개, 5개에서 총 20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았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쉽지 않죠? 근데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언제든지 변형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참고하실 수도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번 3차 다항식 AX와 2차 다항식 B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모두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을 봤더니 AX 곱하기 BX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두 가지를 의심해야 돼요. 요게만 AX의 제곱이 몰빵되냐, 요게만 AX의 제곱이 X 빼기 1의 제곱이 몰빵되냐, 요게 X 빼기 1, 요게 X 빼기 1 두 개 있냐, 이런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필수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니까. 나 BX의 전체 제곱은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QX, 그때 나머지는 16의 X 빼기 1 이렇게 됐나요? 요게 X 빼기 1 있죠? 요게 X 빼기 1 있죠? 이런 거 가르치지 않나요? 요게 X 빼기 1이라는 인수 있고 여기에 X 빼기 1이라는 인수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무조건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BX라는 저 친구 안에는 필수적으로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겠구나. 그럼 다시 위에서 여기에만 X 빼기 1의 제곱이 몰빵이 될 일은 없겠구나. 최소한 여기 하나는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줘야 돼요. 괜찮아요? 다음 다조건. 타는 B2가 0보다 크대요. 뭐지? 그럼 B2를 한번 구해보죠. 여기다 2 대입하시면 B2의 제곱, 여기다 2 대입하면 0이에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16이에요. 아, 그럼 B2는 4 아니면 마이너스 4인데 4란 소리구나. 그래서 양수를 준 거구나. 대단한 거 아니죠? 아, 그러면 BX라는 친구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고 필수적으로 만약에 이거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다 2 대입하시면 1이 나와요.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뭐가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4가 되려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AX는 그러면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고요. 얘는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차식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결정은 못 시키죠, 지금은. 마지막 조건. AX는 QX로 나눠 떨어진대요. QX는 누구예요? 이거죠?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좀 필요한데요. 어떡하시죠?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차수를 좀 확인해보면 얘가 2차죠? 그럼 BX의 제곱은 4차예요. 근데 여기가 2차예요. 그럼 이게 2차잖아요. 그럼 다시 AX를 QX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는 얘가 2차야. 동의해? 얘 3차야. 근데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 이 소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QX라는 소리야. 즉 QX 구해주세요 라는 소리예요. A3 구하라고 했으니까 라지 A3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 대입하시면 답인데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 Q가 필요하다고. 괜찮아요? 이게 QX일 수밖에 없다고요. QX를 꼭 구해야 되나요? A3 구하는 건데요. A3 구한다는 건 이게 QX라니까요. 2 곱하기 Q3 구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럼 Q3을 어떻게 구하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BX 알고 있잖아요, 다. 뭐하러 구해요? 끝이죠. 따라서 B3 여기다 대입하시면 2 곱하기 5 10의 제곱은
3 대입하시면 2 곱하기 1 Q3 더하기 3 대입하시면은 32 100 넘기면은 68인가요? 2 곱하기 Q3 34인가요? 34죠. 2 곱하기 34 68이 되겠네요. 답은 1번. 하나도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려워야 된다니까. 지금 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됐죠? 말 그대로 읽은 겁니다. 넘어갑니다. 24번 갈게요. 이차함수 이 친구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주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y는 이라고 하는 저 이차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알파랑 베타니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는 0이 되게 하는 그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야. 근데 거기 봤더니 이렇게 인쇄되어 있잖아요.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잖아요. 물론 전개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시면 돼. 근데 내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2, 3점짜리를 최대한 빠르게 푸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당연히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 친구가 나오게 되려면 여기다가 1 대입한 친구 아닌가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이 모든 종합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1 대입한 친구가 이거겠구나라고 하고서 지금부터 쓰는 것만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1 대입하시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5라는 친구가 10이다. 이거예요. 이 한 줄만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15분 이내에 풀 수 있다고요. 되시겠어요? 넘어갈게요. (25번) 복소수 Z는 1 빼기 i예요. 복수 평면 안 할게요. 그냥 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럼 Z반은 1 플러스 i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넣으세요. 얘는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의 n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 플러스 1 빼기인가요? 1 빼기 i의 제곱의 n제곱. 이거야. 우리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건 i라고요. 안 외우고 있으면 실제로 하시면 되고요. 얘는 i예요. 그럼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i라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i라고. 잘 모르겠으면 계산하시는 거예요. 뭐 시간을 좀 더 쓰는 거겠지 뭐. 이걸 더했을 때 뭐라고? 0이 나와야 된다고. n은 자연수니까 n은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하시면서 감정을 잡으시면 되고요. i는 보통 4주기니까 4주기를 의심해 봐도 돼요.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친구는 1 대입하면 누가 봐도 안 되죠.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무조건 실수니까 이게 허수가 되는 상황이 실수가 만들어지려면 n이 2일 때랑 4일 때랑 6일 때랑 8일 때만 가능해요. 그럼 n에다가 2 대입하시면 되고요. 4 대입할 땐 누가 봐도 안 돼요. 4 대입해보세요. 1이고 1이잖아요. 둘이 더하면 2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6, 10 이렇게.
26번이요. 다항식 이 친구는 그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줄 먼저 정리할게요. 그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빼기 1이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B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저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 친구 이렇게 넣고 이 친구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당연히 이렇게 해도 돼. 두 번째 마인드는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b는 0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고 여기에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고 친구들아. 그럼 알파의 제곱은 1차로 줄일 수 있어 넘기면.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요. 역시나 베타를 대입하시면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베타 빼기 b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 두 개를 더하시면 조금 더 간편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하시면은 근데 이럴 바엔 그냥 대입하는 게 더 좋아요. 자, 따라서 얘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곱하는 거니까 제곱이 되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나오는 건 저렇게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런 시선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게 맞아요. 자, 그래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b라고 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24가 되게 하는 스몰 a 값이랑 스몰 b 값을 더하는 친구인데 현재 지금 스몰 a랑 스몰 b를 갖고 있는 식 하나밖에 없어요. 식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3a 플러스 2x 플러스 b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눈에 보이셔야 되냐면 여기 1차항의 개수 있잖아요. 2차항의 개수는 요 친구랑 더하면 이거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얘랑 곱하시면 B인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1차항의 개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셨을 때는 얘랑 다른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관계식을 써볼만 합니다. 따라서 얘랑 곱해서 전개하시면 a 플러스 1이 되겠고 1x지. 얘랑 곱하시면은 플러스 bx가 되는데 x 떼고 얘기합니다. 얘는 a 제곱 빼기 3a 플러스 2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b 값은 a의 제곱 빼기 4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넣으셔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A가 5가 나오고 B가 6이 나와요. 얘는 4점짜리 시작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계산이 빡세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중간 4점? 이 정도로 볼만합니다. 넘어갈게요. (27번) 저와 함께 했으면 맞춰야죠. 이거는 진짜 그냥 저의 특화된 문제인데 합니다. 27번 뭐라고 돼 있냐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렇게 따로따로 보세요. 같이 있어도
여기가 A고 얘가 B고요. 얘가 C고 얘가 D예요. 이 이차함수랑 Y는 K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거예요. 그럼 이걸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이 친구는 PQ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A, B의 길이와 C, D의 길이의 B가 이렇게 쓸게요. 2대 1이란 소리죠. A, B의 길이랑 C, D의 길이가 2대 1이란 소리인데 이 A, B의 길이라는 저 친구는 요 길이는 X좌표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고 맞나요? C, D라고 하는 저 길이는 요 길이니까 절대값 P 빼기 Q 이 얘기예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이 아래로 불러긴 이차함수랑 Y는 K랑 만나는 교점 이 친구랑 Y는 K랑 만나는 교점은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2차 방정식 가보죠.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2는 K 는 K 넘기면 이렇게 될 거야. 너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너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어떻게 구하죠? 그렇게 구하죠. 그렇게 구하는 거 알죠? 다음 얘도 볼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빼기 6은 k 라고 하시면 얘는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드는 게 좋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빼기 6은 0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두근이 P랑 Q다 이렇게 볼만해요. 그때 너에 대해서 절대값 P 빼기 Q 구하는 거 그 공식 쓰시면 돼요. 갈게요. 그럼 너는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둘 다 절대값 A는 1이라고 생각하시고 루트 그냥 판별식이에요. 그냥 판별식 첫 번째 이식을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식을 2번이라고 한다면 얘는 D1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냥 일단 식 쓰기 전에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루트 D2라고 하죠. 그리고 얘를 쓰겠다고요. 지금 내가 풀이가 길죠 지금. 일부러 긴 거예요.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거지. 얘만 써야죠 지금. 결과적으로. 모든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저것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줄 정도 쓰는 거죠 이제. 되시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신 다음에 루트 있으니까 제곱 땡길게요. 제곱 땡기시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제곱 땡기시면 D1은 4D2가 되겠고요. 이거 4 나누면 짝수 판별식이 되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하면. 얘는 원래 그냥 판별식이었잖아. 근데 4로 나누면 우리가 짝수 판별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쓸 땐 짝수 판별식 쓰시면 되겠고요. 얘는 그냥 판별식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얘도 짝수 판별식 쓰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여기다 4분의 1 곱하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실제로 짝수 판별식은 4로 나눈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4분의 D라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끝났어요. 너에 대해서 이건 그냥 판별식이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숫자를 다 맞춰줬으니까 요걸 짝수 판별식이라고 독해하고 얘를 짝수 판별식이라고 독해하십니다. 끝났습니다. 4분의 1 곱하기 이 친구의 짝수 판별식 쓰시면 1 빼기 2 플러스 K가 되겠고 너에 대한 짝수 판별식 쓰시면은 16 빼기 K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잘 해주시면 K 값이 나올 겁니다. OK가 41이 나오고요. K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4K, OK 되지. K를 구하지 마시고 OK를 구하세요. OK는 41이 되고요. 10K 구하라고 해서 10K는 82가 되겠지. 딱 중간 4점 수준의 문제 괜찮았습니다. (28번) 어렵더라.
비주얼적으로 좀 무섭기도 하고. 28번 다항식 A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 B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를 봤더니 AX라는 친구는 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거기 BX에 관한 4차식들이 있어. 굉장히 무섭게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야. 맞나요? 그런데 첫 번째 거 BX의 4제곱이랑 세 번째 거 BX의 제곱이랑 묶어보시면 BX의 제곱, BX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마이너스 2bx로 묶어주시면 bx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bx의 제곱 빼기 1로 묶어주시면 bx의 제곱 빼기 2bx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아이고, bx 빼기 1, bx 플러스 1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을 봤더니 A1은 24고 A2는 0이래. A2가 0이라는 소리는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해석할게요. 나의 두 번째 조건은 2 대입하시면 얘가 0이니까 B2가 0이거나 2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겠다. 일단 이런 상황. 됐나요? A1은 24라고 했어. 조금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냥 해야 돼. A1이 24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에다가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1 대입해서 걔가 24가 되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걔 빡세지 않겠니 좀? 24라는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 이게 끌고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물론 소인수분해서 대충 때려 맞춰도 되는데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그냥 전개해서 인수분해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다시 갈게. 일단 A1을 대입하시면 우리 이 인수분해가 되기 전 인쇄되어 있는 파트 있잖아. 인쇄되어 있는 파트에다가 실제로 1을 대입하면 B1에 관한 4차식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다시 갈게. A1이 24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액션을 취할게요. B1을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B1을 T라고 치환하시면 인쇄되어 있는 꼴을 봐봐. 거기에다가 1 대입하시면 A1은 24니까 좌변에 24를 쓰시고, B1이라는 친구들은 다 T로 치환하셔서 T의 4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식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T에 관한 4차식이 나와요. 맞나요? 지금 이거 4차 방정식이니까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올 수도 있다고요. 지금 상황이.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하면 되잖아요. 인수분해 하시면 T 플러스 2 T 빼기 3 T의 제곱 빼기 T 플러스 4 이렇게 되십니다. 는 0. 아, 그래서 T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거나 3이 돼요. 얘는 허수를 갖고요. T는 뭐였어요? B1이잖아요. 그럼 B1 쓰세요. B1은 마이너스 2거나 이게 1번. B1은 3입니다. 일단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감을 못 잡았어요. 지금 우리가 끝까지 뭘 하는 거냐면 다항식 A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 BX래요.
최고차의 수가 1인 1차 다항식 bx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거라고 하시면 bx는 x 플러스 뭐일 텐데 여기에다가 1 대입한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일 때가 되겠고, 만약에 b1이 3이라고 한다면 그때 bx는 최고차의 수가 1인 1차식이고요. 1 대입하시면 3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까 b2가 0이 되거나 또는 2가 되거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됐어야 했어. 그럼 실제로 b2를 넣어보시면 b2는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b2는 4인데요. 저기 봤더니 4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친구가 다시 말하면 bx는 x 빼기 3이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bx는 x 빼기 3이니까 여기에다가 넣어볼까요? x 빼기 3, x 빼기 3, x 빼기 3, x 빼기 3 넣으시면 ax라는 식이 완성이 될 거고요. ax를 x제곱 빼기 7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ax를 결정해야 돼. ax는 x자리, 아니 bx자리에다가 x 빼기 3 대입해. x 빼기 3, x 빼기 5 넣으세요. 저기다가 x 빼기 4, x 빼기 2 이렇게 넣으시고, 이 친구를 뭐 한다고? x의 제곱 빼기 7x 빼기 1로 나눈다고. x의 제곱 빼기 7x 빼기 1로 나눈다고. x의 제곱 빼기 7x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싶어야 돼. 왜? 그래야 x의 제곱 빼기 7x가 드러나잖아. 그래서 얘를 전개하시면 x의 제곱 빼기 7x 플러스 12라고 일단 쓸게요. 얘랑 얘랑 곱하시면은 x의 제곱 빼기 7x 플러스 10이라고 쓸게요. 자, 한 줄만 더 쓸게요. 제가 얘를 뭘로 나눌 거냐면 x의 제곱 빼기 7x 플러스 1인가요? 빼기 1인가요? 빼기 1 플러스 13 이렇게 되시겠고,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빼기 7x 빼기 1 플러스 11 이렇게 되실 거예요. 동의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옛날 합동식을 얘기했어요. 합동식. 503이라는 숫자는 250 더하기 곱하기도 된다고. 곱하기 할게. 뭐하지? 78 할까요? 6 곱하기 13이에요. 됐나요? 그럼 78을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지. 얘를 5로 나눈 나머지 1이지. 얘를 5로 나눈 나머지 3이지. 그걸 두 개를 또 곱해도 나머지가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ax라고 하는 저 친구를 x의 제곱 빼기 7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여기서 이걸로 나누고 여기서 이걸로 나눠도 된다고. 여기서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13이고 여기서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1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x를 안 써. ax를 x의 제곱 빼기 7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답은 13 곱하기 11이 답이야. 그럼 서술형으로 나오면 문제 있잖아. 맞죠? 근데 서술형이 뭐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선정은 있고. 그럼 만약에 서술형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씩 만들고 이렇게 곱하세요. 다. 됐나요? 이렇게 곱하시면은 이렇게 곱하면 x의 제곱 빼기 7x 빼기 1의 제곱이죠. 이렇게 곱하면 11 곱하기 이거죠. 이렇게 곱하면 이거죠. 이거죠. 그럼 남아있는 친구가 이거잖아요. 뒤에 남아있는 게. 그 x의 제곱 빼기 7x 빼기 1이라는 친구로 묶어주시면. 괜찮아요? 됐죠?
29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AX를 BX로 나눈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그거라고 했으니 있는 그대로 써보죠. 이렇게 문제 없죠? 그리고 조건 나를 봤더니 AX는 BX 빼기 X로 싹 다 나누어 떨어진다고요. 그럼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마인드 있잖아요. 방금 전에 했던 마인드로 가보신다면 뭘 바꿔도 상관없는데 전 이걸로 바꿀게요. 얘를 강제적으로 BX 빼기 X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2x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도 좀 이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도 bx 빼기 x라고 쓰시고 플러스 x 빼기 x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전개해보고 전개해볼게요. 덩어리로 전개야. 그러면 bx 아니야 그냥 가자.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합동식 알잖아. 다 쓰고 있지 말자 그냥. 이렇게 됐잖아. 그럼 뭐야? AX를 BX 빼기 X로 나누면은 요 새끼 0이지. 그럼 남아있는 친구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새끼 0이지. 그럼 남아있는 친구 요거고. 됐나요? 그럼 남아있는 것만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게 3개 쓰잖아요. 그래서 등호 안 쓰고 같지 않으니까 합동식 할 때. 그럼 얘랑 곱하시면은 2x 곱하기 bx 그 다음에 플러스 x 빼기 x제곱이라고. 아직 좀 덜 했어요. 그래서 bx 빼기 x라는 친구를 또 강제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한번 가볼게. 그러면 이 친구는 2x bx 빼기 x 이렇게 강제적으로 만들고, 그럼 남아있는 친구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죠. 그럼 따라서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x 제곱인가요? 이렇게. bx가 뭐야?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걸로 나눴대. 그럼 얘 0이 될 거야, 이게. 그럼 남아있는 친구가 요거야. 이게 남아. 듣고 있지? 근데 이것도 없어져야 되지 않나요? 이걸 또 뭘로 나눠야 돼? bx 빼기 x로 나눴을 때 사라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bx 빼기 x 아닐까요? 맞나요? 이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AX라는 친구를 B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래. 차수를 확인할 때 이 친구의 차수보다 무조건 얘가 더 낮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2차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최고차의 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한다면 1차로 내려가고, 얘가 3차면 3차고 4차면 4차고 1차면 2차야.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맨 처음에 시작을 이거부터 했어야 돼. 얘는 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런 2차 함수다. 2차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딱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bx는 넘겨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시겠고요. 내가 구할 답을 구해본다면 A2를 구하는 거니까 A2는 2 대입하시면 B2 플러스 2 B2 빼기 4 이렇게 된다고.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B2는 4 더하기 4니까 8이 되겠고, 8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답이에요. 괜찮아요? 할만하시죠? 합동식이에요.
마지막 30번. 두 함수 fx랑 gx가 있다. fx를 봤더니 인수분해하시면 x 빼기 x 빼기 오고요. 0과 5를 지나가고 있어요. gx라는 친구 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 빼기 5라서 저 두 개의 함수는 둘 다 5,0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림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가 0이고 5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요 점을 지나가는 분위기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줄 읽었어요. 두 번째 줄. 실수 A에 대하여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X 빼기 A, A보다 작은 파트, 만나는 점의 개수,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연두색과 만나는 점의 개수. 각각 그걸 M과 N이라고 했어. 자, 다시 방금 뭐 할 거냐면 이제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그릴 거야, 여기다가. 근데 k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친구를 함부로 그릴 수는 없는데, 문제에서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지지고 볶고 존나 많아. 해야 될 게 존나 많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 하얀색과 빨간색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은 빵 개 아니면 한 개 아니면 두 개일 거야. 그 다음에 연두색이랑 빨간색이랑 만나는 교점은 한 개 아니면 빵 개일 거야. 한 개지. 무조건 한 개지. 근데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빵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지. 맞죠?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무조건 한 개야. 왜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서로 다른 직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그러면 다시 말할게. m이 될 수 있는 친구는 2 아니면 1 아니면 0이 되겠고, n이 될 수 있는 친구는 1 아니면 0인데 일단은 생각 없이 그냥 1이라고 하시면 n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값은 당연히 3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2 플러스 1일 거라고. 얘는 0이 될 수도 있다고, 이런 범위 때문에. 그럼 0 플러스 3이어야 되는데 3은 말이 안 되지. 맞죠?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은 두 개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야. 그래서 m 더하기 n이 3이라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개다. 2 플러스 1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여야 되겠고, 여긴 한 개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y는, 듣고 있지? y는 x 플러스 k, 이런 느낌이에요. 맞나요? 그럼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 당연히 요 노란색일 때가 경계겠죠. 맞죠? 여기 만나는 교점이 얘는 한 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보이시는 게 어디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겹쳐요. 겹친다고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의 합이 3개여야 되는데 여기 하나, 둘이에요. 그러니까 n 플러스 n이 3이 되는 친구가 안 돼요.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2개고 1개니까 문제는 없는데, 자, 이제 문제를 다시 읽을게요. 30번이니까 천천히 고민하는 거예요. 하얀색과 빨간색 직선이 만나는 교점은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x가 a보다 작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연두색이랑 빨간색이랑 만나는 교점은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p랑 q를 구하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럼 대충 a를 6이라고 잡을까요? 여기? 이렇게 a라고 잡아봐요. 그럼 여기가 a라고 한다면 a보다 작은 파트에서 존재하지, 지금. a보다 작은 파트에서 여기 개수 존재, 여기.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은 파트에서 이렇게 존재해 지금 상황이. 맞니? 그럼 요거는 안 되는 거네. 얘보다 작은 파트는 얘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고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파트는 여기 하나니까 1 플러스 1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럼 여기 A라는 친구는 이런 곳에 있어야 돼. 이런 곳에. A가 여기 있다고 친다면 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여기 두 개 있고,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마지노선, 그 어떤 경계를 잡아본다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두 개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두 개가 안 되는 상황은 요거잖아. 그럼 얘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볼게요. 누구랑 접하는 거야? 이 친구랑 접하는 거. 얘는 무조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5x랑 x 플러스 k랑 같도록 하는, 중근을 갖도록 하는 그 값을 구해본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맞죠? 빼기 k는 0. 얘 판별식 d가 0일 때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플러스 9일 때니까 이 노란색이 되게 하는 그 k 값은 마이너스 9긴 9인데 그때 중근을 가는 x 값은 3일 거야. 그래서 여기가 3이야. 다시 할게요. A라는 친구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 여기가 A가 3이 돼버리면 얘보다 작건 크건 나발이건 한 점밖에 안 만나. 그럼 내가 이런 빨간색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을 텐데,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얘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으면 그런 빨간색 직선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친다면 만나는 점 두 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3보다는 일단 커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3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빨간색이라는 그 숫자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직선을 조금이라도 만들면 돼요. 맞아요? 그런 K 값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 A가 크거나 같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는 마지막 경계는 아마도 이 연두색이랑 맞죠? 이 연두색이랑 빨간색이랑 만나는 이 교점 있잖아요. 이 교점에 대해서 여기가 A라고 하시면 A보다 크거나 같은 파트잖아요. 그럼 여기 교점 생기는 거 맞죠? 근데 A라는 친구가 만약에 오른쪽에 이거보다 이 교점보다 오른쪽에 생겨버리면 오른쪽에 생기는 이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파트에서 어떻게 교점이 생기냐고. 마지노선은 요 점이지. 그러니까 이게 A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연두색이랑 빨간색 직선이랑 같다라고 놨을 때가 답인데 그 A 값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 마지노선 아마 여기 아닐까요? 이 노란색 직선하고 연두색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 여기가 마지노선 아니겠냐고. 얘보다 조금이라도 작게 되게 하는 이런 A 값이 있다면 빨간색이 여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서 만나는 교점 두 개의 교점이 존재하게 될 거고, 하지만 이 노란색 접하는 이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 연두색과 만나는 교점의 마지노선, 그때 그 교점의 값, 그게 A 값이 A의 경계값이 될 거다. 끝. 연두색 직선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고, 이 친구는 K가 마이너스 9일 때니까 x 빼기 9가 됩니다. 2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겠고 2x 빼기 18이 돼서 3x는 23, 3분의 23이 돼요. 너희 값은 3분의 23이 됩니다.
따라서 P랑 Q랑 곱하라고 했나요? 곱하라고 했죠. 그 두 개를 곱하시면 답은 23이 되시겠습니다.